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방충망을 배웠다고 영상을 올린 이후 저의 일상에도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고 잔잔바리는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외모는 깨끗하지 않지만 입는 옷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멋지진 않아도 보통의 남자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 직장 생활도 나름 익숙해졌다. 입사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의 내 자리는 들어오면 1년 안에 퇴사한다는 자리였다. 내 전임자는 4개월을 일하고 떠났고 그전에는 1년, 그 전에도 1년을 일하고 그만뒀다. 내 바로 위의 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창립 멤버 또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하셨다. 베테랑과 신입들의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벌써 연차로만 4년차가 되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물려받을 자산, 뾰족한 기술, 고급진 학벌 같은 게 없는 나를 받아주고 일하게 해준 회사에 감사한다. 퇴사 따위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위기가 왔다. 지난 1월 어느 날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긴 말씀을 인격적으로 보이기 위해 포장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일 좀 해라 라는 한마디였다. 다른 회사 직원은 밤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영업에 적극적인데 나는 너무 샤이하다. 우리 회사의 어떤 직원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밥도 안 먹고 일하는데 나는 눈치만 보고 9to6 근무자처럼 공무원처럼 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엔 나를 부르셔서 돈 좀 벌어와라 라고 했다. 역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대화나 통화를 할 땐 짜증과 지적을 주로 하셨고 인사이동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 나는 근로계약서를 따박따박 지켜가며 일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양심 없이 일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이 늦으면 늦는 대로 일하고 먼 거리의 업무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녀오고 이것저것 주어지는 잡무들도 거절없이 해왔다. 우리 부서에서 매주 문서로 업무 보고를 했던 직원도 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만 퇴사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퇴사가 마냥 답은 아니다. 사실 작년에 회사에서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탓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다. 멘탈이 무너지고 힘든 몇 주를 보냈다.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에게 예전에 유튜브 광고를 의뢰하신 대표님으로부터 이직 제안이 왔다. 유튜브와 관련된 업무였다. 큰 도전이기도 하고 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급여나 조건도 지금과 비슷했다. 노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다 코너에까지 몰리니 그땐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직하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일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쳐 나오든 나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이 된 그 대표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적인 상하관계가 되고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같은 일을 겪다 보니 이직하지 않고 관계를 남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역시 퇴사가 절대 답은 아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고 싶진 않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맞다. 내가 회사의 요구를 다 맞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 지가 꽤 되었다.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장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도 맞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어느샌가 감정이 다 소진되어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렵다. 업무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들어오는 일을 쳐내기 바쁘다 보니 사장님이 원하는 창의력을 발휘한 입체적인 업무는커녕 단순하고 융통성 없는 업무 처리를 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해 사장님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의 업무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잘려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불편한 평행선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퇴사는 답이 아니다. 무조건 존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11년을 일한 직장에서 퇴사를 경험하고 나서 준비 없는 퇴사의 어려움을 몸소 겪기도 했고
내 옆에는 나를 바라보는 아내와 아이가 있다. 퇴사가 마렵다고 대책 없이 무작정 지리면 안 된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놓고 노트와 펜을 테이블에 놓고 혼자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것저것 고민하고 서치하다가 내 나름의 퇴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다. 체크리스트 안에 내가 직접 작성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사연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작성하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사장님과 면담을 가졌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결론과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맞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최근 소소하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복습한 3가지가 있다. 내가 회사에서 언제 잘려도 이상할 것은 없다. 회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고 세상 쉽게 사는 사람 없다. 편안한 직장도 없다. 지금껏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회사에 감사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2025년의 겨울이었다. 여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퇴사가 답은 아니고 어느새 봄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퇴사가 답은 아니지만 나는 2번째 퇴사를 해버렸다.